그때 막 코스피도 3천 간다 그러고 비트코인도 계속 오르던 시기였어요. 한 달에 1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해서 심지어 계속 빠지기 시작을 해서 한 40% 50%더 빠지더라고요. 물을 계속 타게 되는데요. 오늘은 제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수백만 원 날려본 썰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수천, 수억 잃은 사람도 많은데 고작 몇백만 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저는 대학생이었고 거의 전 재산을 잃은 거라 체감되는 충격은 좀 많이 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배운 것도 엄청 많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주식으로 돈을 날린 과정과 그 과정에서 깨달은 거를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식으로 돈을 잃는 이유는 포모, 미련, 욕심 딱 요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사실 주식 투자가 아니라 투기겠죠. 이 투기성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우연찮게 돈을 버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요. 그 재미에 몇 번 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주식이 갑자기 급락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손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제 반토막이 나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근데도 주식을 손절하지 못하고 무릎하면서 원금만 회복하자라는 마음으로 버티다가 결국에는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고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 이게 완전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처음 투자를 시작했을 때부터의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가 처음 투자를 시작한 게 2021년이었어요. 그때 제가 대학교 2학년이었던 시절인데 그때 아마 분위기 다들 아실 거예요. 2021년 초부터 주식이 막 상승하기 시작을 해서 7월에 정점을 찍었거든요. 그때 막 코스피도 3천 간다 그러고 비트코인도 계속 오르던 시기였어요. 저는 주식을 처음 시작한 게 엄마 때문이었는데 그때 엄마가 저한테 국내 소형 기술주를 하나 추천을 해줍니다. 저는 원래 주식을 하면 패가망신한다. 주식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주식은 절대 하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그게 엄마 말이기도 하고 이제 한 달에 1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투자를 하게 됐어요.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한 달에 10%면 1년에 120%여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인데 그때는 제가 아예 그런 산수 개념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이제 부모님 말을 믿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식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달에 바로 수익률이 13%, 14%가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잖아요. 수익률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10% 넘게 찍히니까 돈이 갑자기 엄청 불어나게 되고 너무 신기하고 주변에 막 자랑하고 싶고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몇 번 단타를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단타로 돈을 벌게 됐고 그리고 7월이 왔어요. 7월에 모든 주식이 엄청 떨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산 그 기술주도 10% 20%씩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잠깐이겠지. 금방 다시 오르겠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는데요. 이게 한 3, 4개월을 지나도 회복을 못 하는 거예요. 심지어 계속 빠지기 시작을 해서 한 40% 50%더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물타기에 들어간 건데요. 이게 3, 40%씩 빠지니까 도저히 원금도 너무 아깝고 제가 그동안 벌었던 수익도 다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잠도 못 자겠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원금이라도 회복을 하자라는 생각에 그냥 버티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떨어지는 수익률 퍼센티지를 보지를 못하고 물을 계속 타게 되는데요. 이제 이때부터는 잠도 안 오고 아침 9시에 일어나면 루틴이 이제 주식시장에 들어가서 오늘 내 주식이 올랐나 안 올랐나 그걸 찾아보게 되고 주식시장이 3시에 문 닫아도 그 이후에도 계속 주식창을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제 머릿속에는 딱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원금만 회복하자. 근데 이게 진짜 무서운 생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 1년 넘게 버티다가 원금 회복은커녕 결국 마이너스 44%의 확정 손실을 딛고 나오게 되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회사의 주식을 그냥 계속 들고서 불안해하고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후에는 나는 이런 소형주는 안 맞는 것 같다. 대형주를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고르고 골라서 하나의 대형주를 사게 되는데 그거를 제가 7만 원에서 9만 원일 때 샀어요. 근데 제가 사고 나니까 그게 3만 원까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예요. 3만 원이면 50%가 넘는 손실인데 그것도 1년 넘게 물만 타면서 이건 대형주니까 그래도 회복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버티다가 결국에는 마이너스 50% 가까운 손해를 보고 주식을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느낀 거는 그냥 좋은 기업을 사는 게 아니라 좋은 기업을 좋은 가격에 사야 하는구나 였어요. 그 기업이 좋은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는데 문제는 제가 산 가격이었던 거죠. 그게 이제 고점을 찍을 대로 찍고 있는 상황에서 그 주식에 분산 투자 없이 올인을 하니까 이제 떨어질 때 그 손해를 제가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깨달았습니다.
개별주를 투자를 할 거면 공부를 하고 들어가자. 공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때 대학생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돈을 이제 막 모으기 시작하던 시기였는데 제가 엄청 힘들게 알바를 하고 자격금을 타서 모은 돈을 정말 몇 개월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다 잃게 되니까 이제 한 번에 잘못된 판단으로 다 날릴 수 있겠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서 충격이 꽤 컸습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아예 주식을 끊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다시 주식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필라테스입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필라테스가 엄청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자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제 필라테스 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았는데 저도 이제 운동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 대학생도 됐고 몸 관리도 할 겸 운동을 해볼까 하고 필라테스 학원을 한번 가보게 됐어요. 근데 개인 필라테스 비용이 한 2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대학생이었던 저는 당시에 그렇게 큰 돈이 없었고 그래서 엄마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당연히 부모님은 제가 200만 원이나 필라테스에 쓰는 거를 당연히 허락해주지 않으셨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내가 돈이 없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진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알바를 해서 본격적으로 좀 돈을 모으기 시작을 했는데요. 알바를 뭐 학기 중 방학 가리지 않고 거의 학교 다니는 5년 내내 알바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돈을 모았는데 이제 그걸 불리려고 예금을 알아봤는데 예금 이자가 생각보다 엄청 적은 거예요. 제가 한 500만 원 정도 모았는데 그거를 3% 이율로 넣으니까 해지를 할 때 한 10에서 12만 원? 이 정도 돈밖에 못 받는 거죠. 그래서 그때 좀 현타가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와, 이렇게 해서 돈을 불릴 수 있기나 한가? 나는 언제쯤 좀 큰 돈을 모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이 꽤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다시 주식에 손을 대게 됩니다. 근데 제가 그 전에 국내 주식에 좀 많이 대였잖아요. 근데 그때 마침 미국 주식이 또 한창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미국 주식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번에도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데요. 바로 돈을 빨리 불리고 싶다는 욕심을 버리지 못한 거였어요. 그래서 급등주, 단타, 고배당주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제가 대학교 한 4학년 때쯤에 미국 중소형 은행이 되게 이슈가 있었어요. 그때 뭐 파산을 한다라는 얘기가 많았어서 미국 은행주가 굉장히 급등을 많이 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은행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그 이슈 때문에 제가 들어간 은행주가 50%, 100%뭐 이렇게 뛰는 거예요.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한 100% 넘는 수익을 보다 보니까 와, 이래서 사람들이 급등주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아침에 제 돈이 뭐 2배가 되고 그러니까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진짜 그때는 도파민 터지는 일상을 보냈는데요. 근데 그런 급등주는 또 급등락하기가 매우 쉽거든요. 제가 전날 분명 한 100% 넘는 수익이 찍힌 걸 보고 잤는데 그 다음날 마이너스 80%가 찍힌 거예요. 그래서 과제가 끝나고 이제 잠을 자야 하는 상황인데 미국 시장은 그때 시작을 하니까 제가 미국 시장이 닫히는 아침 6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떨어진 그 주식을 회복하는지 지켜보느라 아예 잠을 못 자고 그 다음날 학교에 가서도 집중을 못하고 계속 주식창을 보게 되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한 일주일 동안 지속을 하게 되니까 일상생활이 완전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저는 다행히 이제 주식이 회복을 해서 익절을 하고 나왔지만 그 주식이 그 다음날 또 엄청 급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떨어지는 걸 보고 확실하게 느꼈어요. 나는 이렇게 급등락하는 걸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걸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을 덜 차렸던 게 그 다음에는 고위험 고배당주에 들어가고 이제 김치코인에도 투자를 해서 마이너스 98% 손실까지 보고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모았던 거의 전 재산을 잃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때 잃은 게 거의 한 500?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서야 드디어 정신을 차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투자 과정들을 겪으면서 제가 미국 지수 투자에 집중을 하게 된 계기가 만들어졌는데요. 제가 이렇게 단타, 고배당주, 급등주, 코인까지 투자를 해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첫 번째는 개별 주식을 할 거면 무조건 기업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도 못 자고 일상생활을 망치게 된 이유가 바로 제가 그 기업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더라고요. 제가 급등주를 들어간 이유는 보통 그 기업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판단해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당장 그 시기에 그 주식이 엄청 오르고 있으니까 단타로 수익을 보려고 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당장 그 주가창을 보면서 1%, 2%만 떨어져도 마음이 굉장히 요동칩니다. 그 주식에 단돈 100만 원만 넣었다고 해도 하루 종일 잠도 못 자고 그 주식창만 쳐다보게 되는데요. 제가 기업 분석을 해서 이 기업이 미래 가치가 있고 앞으로도 성장할 거다라고 예측이 되는 회사에는 1000만 원을 넣어도 불안하지가 않더라고요. 그 회사 주식이 떨어져도
쌀 때 더 사야지 라는 생각으로 주식을 더 사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기업 분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 팔아야 하나? 지금 사야 하나? 이런 기준 자체가 아예 설정이 돼 있지 않다 보니까 매수와 매도를 완전 제 감정에 따라서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기업 분석을 하고 제가 믿는 회사에만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커뮤니티를 그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 주식을 하면서 왜 안전한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지수 투자를 하지 않고 처음에 고배당주나 레버리지에 투자를 했는지 생각을 해봤을 때 포모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에 주식 어플 들어가면 커뮤니티가 꼭 있잖아요. 거기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수익 인증을 하는데 막 하루에 몇백, 몇천 번 사람들이 수익 인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에 영향을 좀 받은 것 같더라고요. 30만 원으로 몇천만 원을 만든 사람부터 몇 초 만에 몇백만 원을 번 사람까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올린 글을 보면서 제가 제일 많이 느꼈던 감정이 왜 내 주식은 안 오르지? 내 주식만 이렇게 안 올라서 나만 수익률이 이렇게 낮은 건가? 라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굉장히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절대 손대면 안 되는 위험한 투자에 손을 대게 됐는데요. 결국은 그 등락폭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를 때 팔지 않고 떨어질 때 손절을 하면서 돈을 잃는 투자를 한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식 커뮤니티를 거의 보지 않아요. 이걸 보면 볼수록 제 기준과 가치관이 흔들리고 제가 옳다고 생각했던 투자 방향성에서 좀 많이 벗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디에 투자하는 게 안전한지 모르겠다면 미국 지수에 투자를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아이패드, 넷플릭스, 유튜브, 스타벅스 이런 게 있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것 중에 미국 기업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미국 기업들이 모여있는 미국 지수에 투자를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처음에는 해외 주식 투자라고 하니까 환전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주식시장은 밤 10시 지나서 열린다고 하니까 매우 귀찮을 것 같았는데요. 요즘에는 주식 어플이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어서 예약 주문을 할 수도 있고 한국에 상장된 ETF를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 투자가 이제 더 이상 복잡하고 귀찮거나 어렵지가 않아서 미국 지수 투자를 하는 걸 전 추천을 하는데요. 제가 왜 미국 지수 투자를 하게 됐는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 미국 지수가 우상향한다는 그런 뻔한 얘기보다는 제가 일상에서 자주 쓰는 브랜드들을 놓고 봤을 때 한국 기업과 미국 기업 중에 미국 기업의 수가 훨씬 많더라고요. 제가 그만큼 자주 사용하니까 그 기업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기도 훨씬 더 쉽기도 하고요. 한국 주식시장은 아무래도 제조업 위주로 분포되어 있어서 제 일상과 밀접하다고 생각하기에는 좀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나마 잘 알고 많이 사용하는 기업들이 모여있는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제가 쓰고 있는 브랜드들에 다 투자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 지수 투자를 선택해서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제가 주식으로 대학생 때 수백만 원 날린 썰과 왜 미국 주식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저는 주식이 몸빵이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 투자를 하게 되면 누구나 이런 시행착오를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거쳐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내 투자 마인드도 세우고 올바른 투자가 뭔지에 대해서 파악해 나갈 수가 있는데요. 저는 좀 대학생 때 이르게 시작을 하면서 수업료를 싸게 내고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이제 막 주식 투자를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시행착오를 조금이나마 덜 겪고 돈을 조금이나마 덜 잃으면서 배울 수 있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같은 사회초년생들 모두 비싸게 배우지 말고 천천히 오래가는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